썸네일 심각하죠? 내 몸의 주인이 항상 너더냐? 뭐 우리 몸의 주인이 나 맞나요?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의사가 수술하세요. 그러면 수술하고 회장님도 사장님도 대통령도 판사가 깜빵 가세요. 그러면 깜빵 가고 남편 아내가 내 남편 몸을 내 몸 소유권을 주장하고 아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죠. 우리 몸의 주인은 항상 왜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중요할 때마다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할까요? 평소에 소유권 등기를 안 해놔서 그렇죠. 자, 이런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답을 알고 있다. 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뇌 속에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화학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뇌는 몸에서 특정한 화학적 신호들을 보내는데 이들은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로부터 화학적 메시지를 전달받은 몸은 곧장 뇌의 생각과 일치하는 일련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뇌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정확히 뇌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 샨티 출판사 그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해서 이제 챕터 3 몸은 답을 알고 있다. 몸은 알고 있다. 옛날 책으로는 91페이지 거로 하고요. 지금 책으로는 몇 페이지냐 이걸 알려드려야지. 몸을 넘어서기로 되어 있네요. 88페이지입니다. 요즘 나오는 책으로는 88페이지고요. 이거 알고 계시면 뭐 책 구입하셔서 보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어떻게 몸의 상태와 일치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와 뇌 분비 화학 물질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우리는 뇌와 몸의 나머지 부분들이 강력한 전기 화학적 신호를 통해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두 귀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신체 기능을 조종하는 대규모 화학 공장인 뇌가 있다. 하지만 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은 뇌화학 개론 수준이 될 것이며 알아야 하는 용어는 몇 가지 되지도 않는다. 모든 세포는 바깥 표면에 수용체 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인다. 표피해서 받아들인다 이거죠. 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외부에서 오는 신호의 화학적 성질, 진동수, 전하가 일치하면 세포가 켜져가지고 특정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경 전달 물질, 신경 펩티드, 호르몬 이 세 가지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신경 펩티드, 호르몬은 뇌 활동 및 신체 기능과 관계가 있는 화학 물질이고요.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은 리간드, 묵다나는 라틴어 리가레래요. 리간드라고 불린다.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을 묶어서 신경 전달 물질, 신경 펩티드, 호르몬을 묶어서 리간드라고 한대요. 이 리간드는 겨우 수천 분의 1초 만에 세포와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제일 먼저 신경 전달 물질은 주로 신경 세포들 사이에 신호를 보내는 화학적 메신저이며 뇌와 신경계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신경 전달 물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마다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는가 하면 어떤 것은 둔화시키며 또 어떤 것은 우리를 졸리게 하거나 깨어있게 만든다. 이들은 신경세포의 현재의 연결 상태를 끊거나 더 단단히 유지하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동안에도 그 메시지를 바꾸어서 모든 신경세포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다시 쓸 수도 있다. 좀 어렵게 번역했네요. 신경펩티드는 리간드의 두 번째 유형으로 이러한 메신저의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이 화학물질은 뇌하 수체를 거친 다음 특정 지시사항이 포함된 화학적 메시지를 몸에 방출한다. 신경 펩티드는 혈류를 타고 흐르면서 다양한 조직, 주로 분비샘의 세포에 달라붙어 리간드의 세 번째 유형인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 호르몬은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도록 영향을 준다. 신경 펩티드와 호르몬은 감정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이다. 감정,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세상 너머의 근원 세상이 있거든요. 감각 너머의 그 근원 세상으로 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애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교량이기도 한 데를 지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를 공부하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은 주로 뇌와 마음이 보내는 화학적 메신저이다. 신경 펩티드는 뇌와 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게 해주는 화학적 신호수 역할을 한다. 호르몬은 주로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관련된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성적인 환상에 빠질 때, 환상으로 이제 섹스 같은 것을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활동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뇌는 금세 몇몇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들이 신경 세포망을 자극해 마음속에 관련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한다. 이 화학 물질들은 혈류 속으로 특정한 신경 펩티드가 방출되게 자극한다. 신경 펩티드가 생식선에 도착하면 그곳의 조직 세포들과 결합하여 호르몬계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한다. 마음속으로 아주 생생하게 상상을 한 나머지 몸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실제 성적 경험을 위한 준비를 한다. 마음과 몸은 이토록 강렬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차를 찌그러뜨린 어떤 사람을 마주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신경 전달 물질은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미리 착수한다. 신경 펩티드는 특정한 방식으로 몸에 화학적 신호를 보낸다. 당신은 그 사람을 마주하기 전에 조금씩 짜증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신경 펩티드가 부신에 도달하면 부신의 자극을 받아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호르몬을 방출한다. 이제 당신은 틀림없이 화를 느끼게 된다. 화학적으로 몸은 싸울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생각과 느낌의 순환고리가 현 상태를 만든다. 생각과 느낌 정말 중요하죠.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뇌 속 회로들은 각각의 생각에 상응하는 순서, 패턴, 조합으로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뇌 속 회로들은 그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신경세포 간의 특정 연결망이 활성화되면 뇌는 그 생각에 맞는 정확한 신호와 함께 특정 화학물질을 생성한다. 그 결과 우리는 생각하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운 생각을 할 때 즐거운 기분이 느껴지는 화학물질을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즉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 뇌와 몸 사이에는 시시각각 일어나는 동시성이라는 것이 있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뇌는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는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계속 관찰한다. 몸으로부터 받은 화학적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여 몸의 느낌에 상응하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은 주로 마음과 관련되고 느낌은 몸과 관련된다. 결국 몸의 느낌이 특정한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생각에 맞추어 조정이 되면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 함께 작동하게 된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면 존재 상태를 만든다. 여기서 존재라는 건요,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번역하는 사람의 문제인데, 존재는 영어로 얘기하면 being, 그냥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의 존재를 그걸 존재라고도 하고, 어떤 형체를 가진 것, 어떤 틀을 갖춘 것, 상을 갖춘 것, 이런 거를 존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때의 존재는 틀, 물질화된 거, 질량화된 거, 하면 생각의 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거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생각 이전의 상태도 존재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 보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면 존재 상태를 만든다. 생각과 느낌, 느낌과 생각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 특정한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존재 상태는요, 불교적으로 따지면 법이에요. 법. 모든 법.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존재 상태가 현실의 특정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말할 수 있다. 존재 상태라는 것은 어떤 정신, 감정적인 상태, 즉 어떤 생각 방식과 느낌 방식에 익숙해진다는 뜻이다.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해요. 재범무화 할 때 모든 법은 내가 없다라는 거. 이것은 자아 정체성을 이루는 필수 요소가 된다. 우리는 자기의 상태를 말로 설명할 때 현재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따라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혹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한다. 나는 화가 나,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영감으로 가득 차 있어, 난 자신이 없어, 난 부정적이야. 그렇게요. 하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 느낌에 맞추어 또다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의 존재 상태가 각인이 된다. 나는 뭐뭐해 라는 말을 절대적인 사실인 양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나를 어떠한 존재 상태로 정의 내린다는 뜻이다. 생각과 느낌이 하나로 융합된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난 항상 게을러. 난 걱정이 많어. 난 늘 나에게 확신이 없어. 난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 난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어. 난 별로 똑똑하지 못해. 이렇게 스스로 각인시켜진 특정 느낌은 그 사람의 성격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느낌이 생각의 수단이 되어 버리거나 느껴지는 감정보다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즉, 느낌을 정확히 알고요. 그 느낌보다 큰 생각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변화하는 것은 느껴지는 감정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또한 변화한다는 것은 각인된 자아의 익숙한 느낌보다 더 크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오늘 아침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동료 때문에 화가 났던 일이 떠올랐다고 해보자. 그 사람과 관련된 특정한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신의 뇌는 몸속을 순환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당신은 정확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느끼기 시작한다. 아마 이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를 이미 답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다. 몸은 뇌에게 다음과 같은 답 메시지를 보낸다. 맞아. 정말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야. 물론 몸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몸속의 화학적 명령을 관찰하는 뇌 역시 느낌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계속해서 화나고 불만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강화시킨다.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불만이 가득하게 된다. 느낌이 생각을 조종한다. 몸이 마음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죠. 우리도 젊었을 때 이런 사고를 많이 치죠. 그런데 come back to this moment. 본래의 나, 열애장의 나, 법체의 나로 샥 옮겨타서 그 파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또 절에 안만 다니고 뭐 어쩌고 명상 많이 해도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러한 순환이 계속될수록 화가 나는 생각은 몸을 향해 더 많은 화학적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는 화난 감정과 관련된 부신 화학물질을 활성화시킨다. 당신은 격분하고 공격적이 된다. 얼굴이 빨개지고 장이 꼬이며 머리가 지끈해지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고조된 감정들이 당신의 몸을 가득 채워 생리 기능을 바꿔놓는 동안 화학적 혼합물은 뇌 속에 있는 일련의 회로망을 작동시킨다. 당신은 그 감정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당신이 이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화를 내고 있다. 화를 내며 현재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장황한 과거 사건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평소에 항상 제기하고 싶었던 그 모든 불만 사항을 편지에 세세히 열거할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다. 직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음속에서는 벌써 그 편지를 상사에게 건넸다. 당신은 분노에 찬 상태로 차에서 내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점에 이르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당신은 운명을, 팔자를, 환경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뇌와 몸의 순환적 소통의 결과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반복적인 익숙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당신도 모르게 습관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변화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살아오면서 힘든 몇몇의 경험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해보자.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과의 그 기억들은 여전히 어떤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떠올림으로써 오랫동안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는 연습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되풀이되는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기억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삶의 피해 의식과 자기 연민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계속 반복하면 몸은 의식적인 생각 없이도 고통의 느낌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길들여진다. 그 느낌이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면 정체성이 형성된다. 어떤 것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마다 뭔가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만 같다. 우리는 그렇게 예전의 나로 돌아가 버린다. 당신이 얼마나 수행을 했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 우리가 아주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떠올릴 때 뇌는 그것을 경험했던 예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활성화된다. 즉 우리는 뇌의 회로를 강화하여 연결망을 고정시킨다. 또한 그 순간에 그 사건을 실제로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동일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화학물질이 감정을 더 잘 기억하도록 몸을 길들이기 시작한다. 이른바 중독되는 거죠. 함께 연결되는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마음과 몸을 제한된 자동 프로그램으로 조건화시킨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몇 번이고 다시 체험할 수 있다. 아마 평생 동안 수천 번은 그럴 것이다. 이것은 의식적인 마음보다 감정적인 상태를 잘 기억하게끔 몸을 훈련시키는 무의식적인 업의 반복이다. 몸이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잘 기억하게 되면 몸이 마음이 되면 이것을 습관이라고 부른다. 심리학자들은 30대 중반에 우리의 정체성이나 성격이 완전히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 말은 35세 이상은 자신이 선택한 일련의 행동, 태도, 신념, 감정적 반응, 습관, 기술, 연상기억, 조건화 반응, 인식을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안에 잠재의식화된다. 이 잠재의식이 우리를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몸이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음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몸이 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의사나 판사나 마누라나 남편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가짜니까 꼼짝도 못하죠. 이것은 계속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며 같은 신조를 믿고 현실을 인지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운전하기, 양치질하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식하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 친구를 비난하기, 남 탓하기, 삶에 대해서 투덜대기, 부모님 원망하기, 자신을 믿지 않기,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이런 잠재의식적인 행동으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운다.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것일까? 개돼지 아닐까? 깨어있지 못하면 개돼지인데 몸이 잠재의식적인 마음이 되었을 때 의식적인 마음은 더 이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어떤 생각에 반응하는 순간 몸은 자동으로 뇌에서 뿜어대는 호르몬으로 작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인 상태에 빠진다.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는 중이라고 해보자. 당신은 길을 찾아가고 아이들의 말다툼을 말리고 커피를 마시고 기어를 바꾸고 아이가 고프는 것을 도와준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행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동작들은 마치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아주 쉽고 자연스럽다. 몸은 이것을 능숙하게 해낸다.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다. 마음의 5%만이 의식적이며 이것을 잠재의식으로 작동시키는 나머지 95%와 맞서고 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아주 잘 기억하여 하나의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바디 마인드, 몸 마음을 만든다. 몸이 어떤 생각이나 행동 혹은 감정을 기억해서 마음이 되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 잠재의식적 행동과 습관적 감정 반응에 빠져 있으면 하루의 95%를 무의식적인 상태 속에서 보내는 셈이다. 겉으로만 깨어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따라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유로워지기를 의식적으로 원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고통과 통증과 연민의 화학물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왔다면 몸은 습관적인 잠재의식에 길들여져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생각과 행동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한다면 삶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가장 큰 습관은 잠재의식에 길들여진 나 자신의 모습이다. 하인이 주인이 되다. 몸은 마음을 따라야 한다. 몸이 마음이 되었다면 하인이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우리 몸은 호르몬에 의해서 중독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놈이 주인 행사를 하죠. 진짜 주인인 깨어있는 마음, 의식적인 마음은 잠이 들어버렸다. 마음은 여전히 자기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기억된 감정이 감정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은 몸이다. 마음이 다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다고 해보자. 몸은 말하고 할까? 이제껏 네가 어디 있었어? 잠이나 자. 모든 걸 훌륭하게 하고 있는 건 나잖아. 너는 의지나 끈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난 너의 말을 듣기 위해서 수년 동안 세포 수용체까지 수정했어. 너는 아직도 주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껏 명령을 내리고 있던 건 바로 나야. 라고 하인이 주인 행세를 시작하는 거죠.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잠재의식적 행동에 불이 켜진다. 이렇게 우리는 늘 똑같은 나 자신으로 되돌아간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지만 그러면서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마음이 지배권을 되찾으려고 하면 몸은 뇌에게 그 의식적인 마음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평소와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익숙한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내놓는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끄집어낸다. 습관이 되어버린 내부의 화학적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면 몸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앞에 자주자주 굴복하고 만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썸네일.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을 10년 전에 공부했는데 이제 다시 공부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